여러분,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도 요즘 네이버 검색 결과 보고 있으면 정말 답답합니다. 마케팅을 업으로 삼고 있고 직접 학원도 운영하고 있지만 예전처럼 정성 들여서 글 쓴다고 노출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난 영상들 올리고 나서 만함님 도대체 내 글은 어디 간 걸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자, 인플루언서 배지 달린 분들 아니면 이미 덩치가 커질 대로 커진 대표 카페들 그들만의 성벽이 너무 높죠.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이게 100% 정답입니다가 아닙니다. 저도 현장에서 제 채널, 제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는 마케터 중에서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테스트 해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나마 틈이 좀 보이네 싶었던 저만의 뇌피셜 섞인 생존 가설들을 아주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함께 길을 찾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린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반박하시다면요. 그래요. 여러분 말이 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설일 뿐이라고 고민을 나눠보기 위한 영상이지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영상이 절대 아닙니다. 이 점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네이버 통합 검색의 핵심은 스마트 블록입니다. 그런데 이 블록들이 우리가 들어갈 자리를 하나, 둘 지우고 있어요. 네이버 입장에선 검증된 사람, 인플루언서나 검증된 집단, 대표 카페의 정보만 보여주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이건 우리들이 글을 못 써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판 자체가 그렇게 짜여져 버렸어요. 하지만 로직이 아무리 촘촘해도 분명히 AI가 놓치는 구석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틈새를 찾기 위해서 제가 실제로 시도하고 있는 실험들을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실험은 초미세 롱테일 전략입니다. 처음 블로그를 쓸 때, 블로그 초보였을 때를 생각해 봤어요. 지수가 낮았던, 그때는 그 블덱스와 같은 지수 프로그램이 있었으니까, 준체 2 시절 검색량 높은 키워드는 절대 못 잡으니까 우리 어떻게 했었죠? 롱테일 전략으로 블로그 글을 썼는데 이것에 착안해서 이 초미세 롱테일 전략을 짜게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운영하는 영어학원 홍보를 위해서 동탄 영어학원 같은 키워드를 잡으려고 하면 인플루언서의 벽에 막혀서 아예 제 글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시도한 게 뭐냐면 학부모님들이 진짜 밤잠 설치면서 검색할 법한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제목으로 잡는 겁니다. 키워드로 잡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단순히 영어학원 추천이 아니라 동탄 2 파닉스 전문 학원이나 7살 첫 영어 고민 같은 키워드 말이죠. 이것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잘 안 됐어요. 이렇게 제가 직접 해보니까 이렇게 좁고 깊게 들어가 보니까 인플루언서들의 일반적인 정보글들 사이에서 제 학원 블로그 글이 스마트 블록 한 자리를 꿰차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물론 아주 잠깐이에요. 바로 밀어내더라고요. 상위 노출 역시 안 됩니다. 좌절했죠. 결국 핵심은 AI가 이 사람은 인플루언서는 아니지만 이 구체적인 고민에 대해서는 가장 생생하고 경험을 갖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업종에서도 고객이 아주 구체적으로 겪는 그 불편함을 제목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자, 두 번째 가설은요, 카페에 대한 건데요.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카페 마케팅 하시는 분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뭐만 노출되고 있죠? 대표 카페만 노출되고 있어요. 대표 카페가 아닌데 그럼 어떻게 노출을 시키냐가 우리의 고민이죠. 저도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이 정말 많았는데 제가 테스트 중인 가설은 반응 속도입니다. 어떤 실험이냐면요. 네이버 AI는 글의 퀄리티만큼이나 지금 이 순간 유저들이 얼마나 열광하느냐를 중요하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입니다. 실제로 관찰해보니 지수가 낮은 카페라도 글이 올라오자마자 댓글이 5개, 10개, 20개 이렇게 실시간으로 답글이 오가면 네이버가 이거 뭐야? 이 글은 지금 사람들이 진짜 가장 궁금해하는 핫한 글이네 라며 통합검색 상단에 일시적으로 띄워주는 현상이 있었어요. 물론 완벽히 성공하진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들은 단톡방에서도 한번 공유가 됐었죠. 그렇다고 손 놓고 놀 수는 없잖아요. 계속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보고 있었어요.
정보를 처음부터 100%다 주지 않아요. 나머지 10%가 궁금하면 질문 주세요 라고 글을 써가지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죠. 이 대화의 온도가 성벽을 넘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실험 중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런 물음은 남는 거죠. 자, 정보를 다 주지 않고 질문을 유도하는 방식이 과연 장기적으로 노출을 유지해 줄 것인가? 아무튼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 반응도 설계가 소규모 카페의 유일한 돌파구라고 보고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가설은 조금 뼈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본질일 수 있습니다. 네이버가 로직을 바꿀 때마다 내 매출 반토막 나면 어쩌지? 라고 걱정하신다면 그건 마케팅의 주도권을 네이버에게 다 넘겨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를 도착지가 아니라 경유지로 쓰는 거, 요걸 실험하고 있는데요. 좀 힘들긴 하죠. 유입된 사람들만의 저만의 공간으로 모으게 하는 거죠. 결국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이 자사몰을 운영하는 것처럼 네이버를 벗어난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 정답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굉장히 역설적인 건데요. 이렇게 네이버가 밖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브랜드일수록 네이버 AI도 야, 이 브랜드는 검색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자들이 찾는 권위 있는 곳이구나 라고 인식해서 나중에 노출 점수를 더 주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됐냐면요. 제가 대행하는 업체들을 보면서 스레드나 유튜브에서 외부에서 유입될수록 점수를 더 많이 가져가는 것 같은 구체적인 데이터가 쌓이면서부터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은 마케팅하는 남자가 정답을 알려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매일 네이버 검색창을 보며 좌절하고 다시 가설을 세우고 부딪히는 정말 평범한 마케터일 뿐입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고민하고 남들이 안 하는 작은 실험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분명 우리만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앞으로도 제 고정 댓글에 달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채널을 통해 가지고 제 마케팅 사업과 학원을 운영하면서 겪은 이 치열한 실험 기록들을 계속 공유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요즘 네이버 통합 검색의 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만의 실험이나 고민도 댓글로 나눠주시고요. 저도 읽어보고 그 고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속상하다고 욕은 자제해 주세요. 네이버 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이버도 네이버의 할 일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가끔 가다가 너무 속상하셔서 막 이렇게 게시판과 카톡방에도 이렇게 욕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어쨌든 네이버도 네이버의 할 일을 하는 것일 뿐 사용자가 더 편리하고 더 좋은 플랫폼으로 진화하려는 네이버도 함께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성공을 설계합니다. 마케팅하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